등을 대고 누워봅니다. 저희는 매 순간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그리고 나의 상태를 보기 위해 등을 대고 바닥에 접촉감을 먼저 느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감각, 그 느낄 때의 그 몸의 움직임, 접촉의 감각을 먼저 느껴보세요. 바닥의 접촉감, 그 바닥에서 느껴지는 내 몸의 부위, 어느 부위가 조금 접촉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어느 부위가 접촉이 좀 덜한지 바닥 위에서 좀 들려있는 부위는 접촉의 감각이 없을 거예요. 머리, 가슴, 골반, 종아리, 뒤꿈치, 또 팔은 윗팔뚝, 팔꿈치, 아랫팔뚝, 손, 손등, 손가락까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옷의 접촉은 어떠세요? 나의 살갗에 옷이 닿이는 접촉의 느낌. 새롭습니다. 바닥의 느낌과 좀 다릅니다. 옷이 감싸고 있는 나의 몸의 접촉의 느낌. 또 양말을 신었을 때 그 양말에 그 내 발이 들어가 있는 그 접촉의 감각.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좀 움직이면서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반팔을 입거나 양말을 신었을 때 그 양말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발가락에 마치 양말이 나의 세컨 스킨처럼 두 번째 피부처럼 아예 느낌이 없나요?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좀 꽉 조이는 느낌이 있는지 또 그에 비해서 속옷의 느낌? 반팔을 입으셨거나 뭐 긴 옷을 입으셨거나 그 옷에 닿여 있는 옷과의 그 거리, 천의 또 나의 스킨의 거리의 감각 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죠. 아주 작게 좀 몸을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은 척추를 기점으로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의 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머리도 하나의 척추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의 선을 그어 보시고 양 어깨에서부터 양 팔의 선, 골반에서부터 양 다리의 선.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어떤 선이 그려지는지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의 선에서 조금 오른쪽, 조금 왼쪽으로 가실 건데요. 가장 움직이기 편할 수 있는 중앙의 선에 얼굴, 머리부터 보내보세요. 코를 기점으로 조금 오른쪽, 조금 왼쪽, 아주 작게 축에서 머리가 조금 벗어나겠죠? 롤링 될 테니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좌우로 볼 움직이는 그 폭을 목에서 느낄 수 있는지 보시고요. 조금 조금씩 그 움직임의 진동 아니면 움직임의 여파를 꼬리뼈까지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조금씩 뼈 하나하나가 그 머리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을 허여하시고 좀 더 머리의 움직임에 내 척추 전체가 따라갈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몸 전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가 오른쪽, 왼쪽, 뭐 약간의 골반도 움직일 수 있게 좌우로 굉장히 부드럽게 흔들면서 네, 좋습니다.
뭐 굳이 움직여지지 않은 어느 부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슴 부위, 뭐 배꼽에 있는 부위, 뭐 치골에서 골반까지. 오른쪽으로는 부드러운데 왼쪽으로는 좀 가다 마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다 마는 느낌 정도의 폭만 오른쪽도 보내면서 굉장히 작게 바람이 불듯이. 그리고 또 조금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쉽니다. 지금의 감각은 어떤지. 공명이라고 하죠. 움직임을 하고 난 다음에 공명. 양무릎을 세워봅니다. 이번에는 아래쪽부터 진행할 거예요. 골반을 조금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시고 다시 한 번 더 골반을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양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내봅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아주 좋아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와 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낼 때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봅니다. 골반의 궤적에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오른 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오른 무릎을 오른쪽으로 계속 보낼 때 언제 왼쪽 무릎이 이 동작에 동참하는지 한번 보세요. 더 이상 가지 않을 때 왼무릎도 함께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였다가 다시 오른 무릎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왼무릎이 언제 다시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는지 몇 번 해보시면서 이 움직임을 하실 때 골반의 움직임 또 허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양팔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호흡도 알아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고 계속 보내면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가까워지면서 왼쪽 무릎이 언제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을 따라가는지 또 골반이 언제 왼쪽 골반이 언제 들리기 시작하는지 여기서 더 가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언제 왼팔이 내 몸통 옆을 타고 올라와 반대쪽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몇 번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울 수도 있어요. 누울 수도 있는 데까지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고요. 그 이미지가 조금 명확해지면 그 동적인 이미지를 실제로 움직임에 동참해서
실제 움직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움직임으로 전환시켜 봅니다. 이때 골반이 움직이는 골반의 궤적, 그 궤적을 따라가는 나머지 상체, 머리, 호흡 어떤지도 보세요. 좋습니다. 오른쪽 무릎으로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거의 갈 때 내가 혹시나 왼쪽 고관절에 좀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제 왼쪽 무릎이 내 몸에서 좀 멀어지면서 왼쪽 허벅지가 좀 길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죠? 고개도 가면서 정말 너무 부드럽게 움직임의 질이 부드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에게 부드러움이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잠시 머물렀다가 네, 좋습니다. 여기서 또 리버서블 할 때 다시 가역적인 움직임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 왔던 순서 그대로 뒤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조금 다른 아주 작은 부위가 좀 변해서 움직임을 또 가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는지. 어느 부위가 먼저 움직임에 시작을 알리나요? 뭐 왼쪽 고관절이 왼쪽으로 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고관절을 더 바닥을 누르며 오른쪽 고관절을 누르는 데서 더 누르면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선택지는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 스타트의 선택지를 어떤 것을 무엇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움직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호하는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좀 빠르게, 아니면 좀 긴장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패턴들을 정말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겁니다. 그 슬로우 비디오의 움직임의 질은 빨리 움직이는 때와 느리게 움직일 때는 같아요. 움직임의 질은 같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빠르게도 느리게도 천천히 가역적으로 뒤로 되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다리 천천히 내리고 잠시 쉬시고요. 프레젠크레이스에서 레슨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좀 더 향상되는 거지만 움직임은 살아있는 거고 그 살아있는 움직임이 개선이 된다면 내 삶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굳이 꼭 목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향하는 의도하는 바는 움직임을 통해서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나를 좀 더 나은 삶으로 그럴 때 움직임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어떤 알의 지식보다는 그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신경계 시스템, 그것을 운영하는 나의 움직임의 감각,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페덴크라이스의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양무릎을 세워보시고요. 이거와 같은 동작을 왼쪽으로도 한번 움직여 보실 거예요. 또 나의 이 왼쪽의 세상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어떤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 움직임을 진행하는지 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뭐 두 가지 해보는 거죠. 고관절을 움직이면서 왼쪽 고관절을 움직여서 왼쪽 무릎이 진행하게 하는 그 움직임의 시작. 뭐 그럼에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왼쪽 무릎이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왼쪽 바닥으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좀 나에게는 친근한지 내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움직임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배의 느낌은 어떤가요? 배꼽이 어느 쪽으로? 만약에 배에 어떤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해 보여요. 배에서 굉장히 큰 등대처럼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어떻게 비춰지면서 왼쪽으로 가시는지, 그 스포트라이트의 라이트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같은 선을 공간에서 그리면서 움직여지는지, 아니면 포물선인지, 뭐 가다가 좀 울퉁불퉁해지는지. 배꼽에서부터 척추, 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늑골의 움직임, 왼쪽의 늑골이 어떻게 바닥을, 마치 바닥에 부드럽게 키스하듯이 바닥을 접촉하는지, 어떤 부드러움이 오늘 느껴지는지, 그리고 오른팔이 따라갈 때 오른팔을 구부려서 따라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갔다가 오른팔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오른 어깨가 롤링 되면서 오른팔 전체가 길게 내 허벅지, 고관절 아래쪽, 엉덩이 아래쪽 부위부터 부드럽게 쓸면서 팔 전체가 마치 롤링 되듯이 타고 넘어가는지. 좋습니다. 또 지금의 상태도 보시고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움직임의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호흡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빠르게 움직일 때는 호흡이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요? 호흡이 여유롭게 긴 호흡을 리듬 타듯이 할 수 있을까요? 숨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숨으로 내 인생을 살 건지, 계속 숨이 짧은 숨으로 마치 짧게 짧게 움직임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내 움직임에 부드럽게 리듬을 유동적으로 타면서 숨을 쉬면서 움직임, 뭐 일상의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또 제자리로 돌아와 보시고, 또 이 돌아오는 상태의 움직임은 어떤지도 보시고요. 뭐 고관절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뭐 팔이, 어깨를, 견갑골을 뒤로 보내서 견갑골이 척추에서 가까워지면서 팔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어깨 관절이. 제가 자주 말을 하는 거지만 어떤 움직임이든 페이든크라이스에서 움직임은 어렵진 않아요. 이게 막 어느 동작을 먼저 하고 어느 동작을 뒤에 하고의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동작들이 매우 어려워서 못하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움직임의 패턴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오른손을 올리세요, 왼손을 올리세요. 굉장히 올리라는 어떤 심플한 지시, 그 디렉션에 내가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손을 올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손 올림에 내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찾아보는 움직임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또 돌아왔을 때의 상태. 이제는 천천히 일어나서 앉으실 건데요. 아까 했던 오른쪽, 왼쪽 무릎을 한쪽 바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어느 쪽 바닥으로 보내면서 옆으로 돌아서 앉고, 또 언제 나의 그 바닥이 아닌 공중에 있는 그 팔이 적극적으로 내 몸을 가담시켜서 일으킴을 유발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앉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양무릎을 세워서 앉으실 겁니다.
뭐 어떨 때는 오른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앉으셔도 됩니다. 뭐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팔을 좀 길게, 그렇죠. 늘어뜨렸다가, 그렇죠. 그 긴 팔을 계속적으로 길게 가려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어깨, 견갑골이 내 척추에서 멀어지면서 어깨를 앞으로 보내면서 팔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또 한번, 오늘은 움직임의 과정과 그 움직임을 할 때 나의 그 몸에 선호하는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움직임이 부드러운지.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 몸에 대한 자각, 내 몸에 대한 인지, 또 어떤 것을 내가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몸의 움직임의 어떤 코디네이션, 조화롭게 내가 전체 부위를 참여할 건지를 향상하는 레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레슨 1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양무릎을 세우는 건 어떤가요? 한번 저희가 누워있던 상태를 그대로 세울 겁니다. 양무릎을 세워보세요. 그렇죠. 양무릎을 세울 때는 뭐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두시고 무릎은 세운 상태. 그렇죠. 그 상태를 유지하실 거예요. 뭐 잠시 거기서 머물러 보세요. 허리를 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내가 고관절을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무릎을 긴장시키지 않은 편한 포즈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포즈는, 그 자세는 계속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발이 약간 내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왼발은 왼쪽으로 각자 좀 더 멀려 있잖아요. 좀 더 가깝게도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누워 있을 때 비슷하게 발과 발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는 뭐 어깨 넓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지 보세요. 그 정도를 한번 유지해 볼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오른 무릎입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네, 좋아요.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관절을 오른쪽으로 한번 쭉 보내보세요. 고관절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굴리는 거죠. 이렇게 굴렸다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고관절을 살짝 들릴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다가 왼쪽 무릎이 왼쪽 바닥에 좀 살짝 가까워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누워있을 때랑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고관절보다는 좀 더 힙 조인트의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고관절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공간적인 움직임, 공간적인 움직임의 경로를 그려봅니다. 어떤지. 몇 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있을 때 반대쪽 무릎과 고관절도 이 움직임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아마 한 방향으로 앉으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앉을 때 궁극적으로 저희가 한쪽으로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골반이 어떻게 그 바닥에, 오른쪽 바닥에 랜딩, 착지하는지 보세요. 어디 쪽으로 착지하나요?
엉덩이가 어느 부분? 허벅지와 엉덩이, 그, 대전자 이쪽이 좀 더 바닥을 누르나요? 어떠세요? 반대쪽 무릎도 좀 동참을 하겠죠? 무릎도 갔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리고 오른팔이 필요하면 오른팔이 바닥을 짚으면서 뭐 좀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양팔은 어떤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팔이 이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으면 팔이 도와줄 수 있게. 그리고 왼팔이 좀 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의 움직임이 편해질 수 있으면 편해질 수 있게. 움직임은 하나예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그 기울이는 지점에서 다시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데 이때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나의 오른팔과 왼팔, 척추 전체가 이 골반의 상해에 어떻게 돛대 역할을 하실 건지. 어떤 거는 돛대죠. 어떤 거는 노처럼 팔은 노가 되고 몸은 이렇게 돛대처럼 이렇게 상해를 할 때 쫙 펴서 가는 거잖아요. 마치 물살을 가르는 것처럼 아주 좋아요. 다시 또 돌아갈 때 어떻게 가실 건가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그 등대에서 내가 어떤 그 망원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골반에 물속에서 바다에서 내 골반이 어떻게 배가 움직일 건지를 보세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가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 두 번째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오른쪽 다리,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되돌아갈 때는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 두고 반대쪽만 다시 원래 원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조금 엉성하지만 양반 다리의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무리하지 않게 뭐 고관절이 좀 타이트해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 팔이 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양팔을 좀 도와줘서 바닥을 쓸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때 고관절의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약간의 곡선을, 코를 그리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양반다리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양팔 몸통 뒤에 지지 한번 해보시고요. 양팔 몸 뒤로 지지해 보시고,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고관절을 6시, 12시처럼 고관절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주 부드럽게 짧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음,
쉬는 거 아주 좋습니다. 고개 잠시 숙이시고요. 몸통 동그랗게 말려서 잠시 입을 벌리고 쉽니다. 입을 벌리고 쉬는 순간에 호흡이 더 바깥으로, 외부로 나에 있는 모든 호흡이 다 빠지고 나간, 완전히 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여백의 그 몸 상태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럴 때 고관절이 얼마만큼 바닥에 굴려져서 천골이 좀 바닥으로 좀 더 가깝게 되고 치골이 좀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왼발 앞으로 왼발이 좀 앞쪽에 계신 분은 왼발을 앞으로 뻗고 다시 반대발을 뻗어서 잠시 쉬셔서 또 뒤에 몸을 지탱하고 있는 손도 좀 푸시고 잠깐 머물러서 앉아서 잠시 쉬셨다가 양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반대쪽 움직임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상상을 먼저 해보실 겁니다. 지금 그 앉아있는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골반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리고 머리, 위치, 양팔의 상태, 오른발에서부터 오른 고관절, 왼발에서부터 왼 고관절. 왼쪽으로 움직임을 아까랑 같이 오른쪽과 같은 구조로 움직일 거예요. 양무릎 세워서 천천히 고관절을 왼쪽으로 보낼 때, 또 왼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할 때의 그 나의 그 골반의 뱃머리가 어떻게 그 움직임의 궤적을 긋는지, 또 그것을 따라가는 오른쪽 골반의 궤적, 공간에서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 살짝 떠서 가는 느낌이죠. 공간적인 위치 파악해 보시고 팔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보시고요. 머리와 골반은 굉장히 중요한 그 상호관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는 되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골반이 움직여질 때 그 머리가 내가 어떻게 그 골반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눈의 프로젝션, 눈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번에는 아마 레슨을 하면서 계속 그 움직임의 질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부드러운 움직임이란 무엇인가? 그 부드럽게 빨리 하는 건 어떤 건가? 그죠? 그리고 부드럽게 해서 가역적인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드러움이라는 큰 주제 아래 고관절의 움직임을 동참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서 내 눈의 움직임이 어떤지 볼 거예요. 부드럽게 움직였을 때의 내 눈의 프로젝션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공간을 훑고 지나가는지. 눈을 감았지만 보이잖아요? 어떤 프로젝션으로 내가 왼쪽으로 갈 건지도 보세요. 그럴 때 호흡도 어떻게 감각할 수 있는지. 뭐 중국 영화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옛날에 그 무협 영화를 보면 막 실크 옷 같은 거 입고 막 하늘을 날면서 막 몸에 싹 감추면서 되게 부드럽잖아요. 공간에서의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역동적이지만 무슨 부드러운 선을 나선형을 움직이면서 막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닥에 있지만 마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 빠르지만 신속하지만 부드럽게 호흡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레슨에서 배워서 가신다면 일상의 움직임은 정말 너무 우아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우아함을 향해 가진 않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아해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되죠. 호흡도, 눈빛도, 동작의 그 구성의 내 몸의 코디네이션도 고관절을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천천히 해서 궁극적으로는 왼쪽으로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그렇게 앉았을 때에 어디를 착지하는지 엉덩이가 이제 왼쪽 바닥 쪽으로 내려앉게 되잖아요. 그때 그 랜딩의 디파초의 위치 그리고 반대쪽 얘는 또 어떻게 파킹이 되어 있는지 뭐 오늘은 하시는 분들이 다 부드럽고 우아함에 절정을 이루는 수업이 되겠네요. 너무 우아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 일주일에 1시간, 뭐 일주일에 잠시 10분이라도 나에게 좀 더 여유롭고 부드러운 호흡과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뭐 하루 24시간부터 내 전체 삶까지 이어지겠죠? 늑골의 움직임은 어떻게 같이 하나요? 늑골이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뭐 시뮬레이션 너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늑골이 움직임에 동참을 하겠죠? 척추가 움직이고 고관절이 움직여서 가니까 늑골이 만약에 돛대면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움직여지겠죠. 그 시뮬레이션이 명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신체 부위 하나가 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깃털처럼 움직여 보세요. 그 깃털의 방향 하나하나를 누가 살핍니까? 그냥 바람에 내 깃털이 립 전체의 깃털들이 싹 움직여지는 그 감각만 느끼시면 되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조금 더 빨라도 그렇죠. 이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시선도 잊어버리지 않고 얘도 데리고 가세요. 시선도 데리고 가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앉다가 왼쪽으로 앉았다가 요거를 반복하실 건데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왼팔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느샌가 나중에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어서기 직전에 내 머리가 배꼽을나 시구를 보면서 나중에 머리가 들 수 있을 때 그 골반의 궤적이 뭐 익숙하신 분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은 그 골반이 어떤 식으로 나선을 그리면서 공간에서 골반이 맨 위에 천장에 가까워졌다가 나중에는 골반이 바닥 쪽으로 꼬리뼈가 향하는지 어느 순간에는 왼발이 오른 무릎 앞쪽으로 와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는 계속 왼쪽으로 구를 때는 오른 다리, 오른 무릎이 또 오른 발이 왼 무릎 앞으로 가야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손에서 발에서 몸을 일으켜서 척추가 일어나고 내 머리가 세워지는지 그 동작 그렇죠. 거기 잠시 머물러 보세요. 만약에 머리는 땅바닥 쪽에 엉덩이는 하늘 쪽에 있고 양발이 바닥에 손바닥도 바닥에 있다면 좀 거기서 잠시 머물러 보는 거예요. 다리를 필 필요도 없습니다. 고개만 좀 떨구실 거예요.
네 발 자세처럼 그렇죠. 무릎을 좀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골반의 궤적을 좀 느껴보세요. 이렇게 무게 쉬프팅 하는 거. 그렇죠. 오른쪽, 왼쪽. 이럴 때 발의 느낌, 발이 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새끼발가락과 왼쪽 엄지발가락에 하나는 오른쪽 바깥쪽, 안쪽, 또 하나는 반대쪽. 이럴 때의 그 척추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 움직임에 맞춰서 저희가 스폰테이니어스라고 하잖아요. 즉흥적으로지만 즉각적으로 하나의 힘이 즉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머리의 무게는 어떤가요? 어느 쪽이 좀 더 부드러운가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발바닥을 중심을 두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허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지 뭐 저희가 좀 약간 겨닌 느낌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뭐 좌우로 움직일 수 있지만 골반을 아래 위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다 움직일 수 그렇죠.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누르고 천천히 거기에 맞춰서 척추뼈 하나하나 버터브라가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쌓여서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척추라고 생각하는 머리를 탁 위로 올릴 수 있는. 팔과 다리가 어떻게 잘 이 몸 움직임이 배치되는지 보시고요. 골반을 생각하면서 팔과 다리가 어떻게 배치될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지금 상태를 보세요. 어떤가요? 그 지금의 그 시사이트 시선의 그 느낌. 눈을 감다가 눈을 떴다가 뭐 어떤지 보세요. 골반의 궤적을 움직이면서 팔이 또 발이 따라가시게. 한 번 더 서서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세상, 왼쪽 세상을 보시고요. 레슨을 통해서 어떤 레슨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것이 좀 새로웠고,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좀 중요했는지, 뭐, 무게 중심, 또 내가 평상시보다 좀 더 나은 움직임에 의도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골반의 연속적인 곡선을 그리는 것, 그 골반의 곡선을 그림과 동시에 내 다른 신체 부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움직임에 동참을 부드럽게 오케스트라처럼 뭐 바이올린이 움직였으면 바이올린 다음에 첼로가 움직였다가 뭐 그다음에 짜잔짠짠 전체 풀 오케스트라가 내 몸 전체를 막 하나씩 악기를 자기 기능을 하면서 움직여지는지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시고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그 내면의 미소,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도 보시고요. 진짜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뭐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 움직임이잖아요. 뭐 그럴 때 그 움직임의 다른 시각, 그 움직임을 진행하는 나 자체의 그 나의 움직임의 선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 모세는 지속적으로 어떤 움직임 자체를 향상한다기보다는 그 움직임을 정말 통해서예요. 진짜 어웨어네스로 무브먼트가 맞아요. 그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움직임을 해야 되니까 말이 목적은 아니지만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춤도 출 수도 있고요. 네. 인간의 행동. 어떻게 나의 그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외부의 세계와 상호작용을 할 건지,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변화할 건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죠. 뭐 걸어 다니기도 되고 뛰어 다니도 되고. 그 모셰가 가지고 있는 레슨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움직임의 패턴에서 키포인트로 삼고 있는 게 자기 보존 능력이잖아요. 자기 보존을 자기가 자기 셀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관련된 움직임의 중요성.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누워서 후다닥 앉고 후다닥 뛰어서 도망가려면 누가 나를 덮친다. 어떻게 가실까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얼만큼 몸을 조직화하면 조직적으로 부드럽게 생존 본능에 굉장히 깊게 관련된 움직임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우아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나를 보호하는 움직임이죠.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일 건가? 수업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일어나고 앉고 서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본능과 함께 본능과 생존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긴급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셀프 프로텍트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한 감각과 인지, 움직임을 조화롭게 통합하면서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목표라면 목표죠. 의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 천천히 마무리해 보시고 또 기분 좋게 또 움직임을 잘 정리해 보시고요. 수업은 마치겠습니다.